금융위기와 경제 세계화. A. 아시아 금융위기 1997 및 그 영향.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준 중대한 금융위기였습니다. 태국 바트와의 붕괴로 시작된 이 위기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접 국가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광범위한 금융 혼란과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위기의 원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여러 상호 연관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첫째, 1990년대 초반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기업 확장을 필요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과도한 차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며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확대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고정 또는 반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율 제도는 단기적으로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통화가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지게 되어 투기 공격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은 바트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페그 제도를 운영했지만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 투기자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바트화의 평가절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율 제도의 한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도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지역 전체의 통화 불안정을 유발했습니다. 셋째, 금융 시스템의 규제가 미흡하여 은행과 기업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은 부실 대출을 과소평가하거나 숨기기 위해 부적절한 회계 관행을 사용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기관의 역량 부족과 부패 문제도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규제 실패는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며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는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단기 외채의 높은 비율은 투자자 신뢰가 하락할 때 급작스러운 자본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시아 기업들은 단기적인 외화 대출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아시아 경제의 성장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단기 외채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자본 유출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은 환율 압박을 가중시켰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부족과 약한 기업. 지배 구조는 기관의 실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아시아 기업들은 외부 감사와 투명한 재무 보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기업 지배 구조의 약화는 내부 부실을 외부에 알리는 신호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금융시장의 불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가족 소유 기업들이 많았던 아시아 국가들은 내부 자금 조달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아시아 금융위기는 불가피하게 촉발되었으며 각국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들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의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와 금융 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아시아 금융위기는 1997년 7월 태국 정부가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트화를 자유변동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태국은 바트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려 했으나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투기자들의 공격이 심화되면서 바트화 방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화를 자유변동화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바트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이어졌습니다. 바트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은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바트화 평가절하 소식은 빠르게 주변 국가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요 아시아 경제국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국 통화의 자유변동화를 단행하거나 평가절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급격히 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루피아화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외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는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 증시는 바트화 평가절하 이후 급락했고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증시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빠르게 자산을 매도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려 했고, 이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는 단기간에 절반 이하로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차입 비용의 급등과 신용 접근의 어려움은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단기 외채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 평가절하와 함께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대규모 해고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많은 대기업들이 부도 처리되거나 자산 매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경제 전반에 걸친 신뢰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위기의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빈곤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 대통령이 30년 만에 사임하는 등 정치적 변화가 촉발되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아시아 위기의 여파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리스크를 재평가하며 자본 유출을 가속화했고,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대시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지만, 이러한 지원은 동시에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요구함으로써 단기적인 경제 고통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단순한 금융 붕괴를 넘어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전개 과정은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결성과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후 국제 금융 규제와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3. 경제적 영향. 아시아 금융위기의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경제 수축과 사회적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1998년 인도네시아의 GDP는 13% 이상 감소하여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경제 하락은 실업률의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젊은 층과 저숙련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업률은 1997년 말 약 5%에서 1998년 말에는 15% 이상으로 급증했고,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빈곤율 또한 크게 상승하여 약 30% 이상의 인구가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저하되고 사회적 불안정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의 GDP는 약 5.8%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4.4%에서 6.8%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제조업과 수출주도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많은 대기업들이 재정난에 빠지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금융 시스템도 크게 흔들려 많은 은행들이 부실 채권 문제를 겪었고, 이는 금융기관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초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1998년에는 마이너스 7.4%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업의 축소와 재편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통화의 자유 변동화를 선택하지 않고 자국 통화를 통제하는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필리핀은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으나, 여전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겪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경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더욱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약화는 모든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통화 평가절하로 인해 수입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는 생활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필수품의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 가구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연결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일부 국가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기도 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급감 역시 주요한 경제적 영향 중 하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투자 철수를 가속화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FDI의 감소는 기술 이전과 자본 축적의 저해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는 해당 지역 국가들의 경제 구조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급격한 경제 수축과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감소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회복과 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각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신중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사회적 및 정치적 영향.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사회적 및 정치적 격변을 초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30년 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IMF의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정부는 지출을 삭감해야 했고, 이는 사회 서비스의 압박으로 이어져 대중의 불만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경제 침체는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5. 개혁 및 대응. 국제통화기금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관들은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구제금융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개혁 내용에는 금융시장의 자유화, 은행 부문의 구조 조정, 기업 지배 구조 강화, 보다 유연한 환율 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안정을 회복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동시에 긴축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제 수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 장기적 결과. 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는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구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등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가들은 경제를 다각화하고 외환 보유고를 증대시키며 보다 신중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청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 과정, 경제적 및 사회 정치적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개혁과 장기적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B. 닷컴 버블 2000 및 그 경제적 결과. 2000년경 절정에 달한 닷컴 버블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인터넷 기반 기업, 즉 닷컴에 대한 상당한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힘입어 기술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치솟았으며,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버블의 원인. 닷컴 버블 형성에 기여한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 인터넷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면서 온라인 벤처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B. 투기적 투자 FOMOFE 어브미싱 아우트에 의해 투자자들이 닷컴 스타트업에 자본을 쏟아붓게 되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재무 지표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C. 벤처 자본. 풍부한 벤처 자본의 지원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공격적인 확장과 높은 평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D. 미디어 과대 홍보. 긍정적인 미디어 보도와 초기 인터넷 기업의 성공 사례가 투자자들의 낙관주의와 투기적 거래를 부추겼습니다. 2. 버블의 붕괴. 200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닷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자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었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기술 주식에 크게 편중된 나스닥 종합지수는 2000년 3월 50 이상에서 2002년 10월 약 100으로 급락했습니다. 이 극적인 하락은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소멸시키고 광범위한 금융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3. 경제적 결과. 닷컴 버블의 붕괴는 깊은 경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 손실,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상당한 금융 손실을 입었고, 이는 가계 자산 감소와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B. 기업 붕괴.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기술 부문에서 대규모 해고와 일자리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C. 벤처 자본 영향. 경기 침체로 벤처 자본 회사들이 더욱 신중해지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하고 혁신이 둔화되었습니다. D. 소비자 신뢰 감소. 주식시장의 붕괴는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기술 외의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 기여했습니다. C.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8 및 대응.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 중 하나로 전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위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광범위한 경제 혼란을 촉발하고 정부와 기관으로부터 전례 없는 대응을 필요로 했습니다. 1. 위기의 원인. 글로벌 금융 위기 GFC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촉발되었습니다. 주택 거품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정책과 완화된 대출 기준이 주택시장의 급성장을 촉진했습니다. B. 증권화 및 금융 파생상품.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모기지 담보, 증권 MBS과 담보부 채무 의무 CDO로 증권화되어 전 세계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금융 상품은 근본적인 위험을 숨기고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면서 독성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노출을 초래했습니다. C. 과도한 레버리지. 금융기관들은 높은 레버리지 비율로 운영되어 호황기에는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시장이 전환될 때는 손실을 확대시켰습니다. D. 규제 실패. 느슨한 규제와 감독은 위험한 대출 관행과 복잡한 금융 상품의 확산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신용평가 기관들은 MBS와 CDO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습니다. 또한 금융 규제 기관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못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했습니다. 2. 글로벌 불균형. 중국과 같은 무역 흑자를 가진 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유입은 선진국의 저금리를 초래하여 자산 거품을 더욱 부풀렸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자본 흐름은 저금리 환경을 조성하여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과열을 유발했고 이는 결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안정성을 증대시켰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위기는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 상승은 금융 불안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MBS와 CDO 보유로 인한 상당한 손실을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B. 2008년 주요 금융기관의 붕괴가 위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9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하락시켰으며 이후 베어 스턴스는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되었고 보험 대기업 AIG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구제 금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금융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를 초래하며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C. 글로벌 확산.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 위기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은행과 경제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신용시장은 동결되었으며 소비자 신뢰는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각국의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드러내며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3. 경제적 영향. GFC는 깊은 경제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불황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인 대불황으로 이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GDP가 크게 감소하고 대규모 일자리 상실과 소비 지출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실업률은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했고 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B. 부의 손실.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면서 가계 자산과 은퇴 저축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은퇴 자금을 잃었으며 이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급락하여 광범위한 마이너스 자산 가치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정적인 자산 효과를 가져와 소비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C. 글로벌 무역 감소. 수요 감소로 인해 국제 무역이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 침체를 악화시켰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면서 생산과 물류에 차질이 생겼고 이는 국제 무역 활동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출 감소는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D. 공공부채 증가. 정부들은 경제 안정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했으며 이는 공공부채 수준의 상당한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 구제 금융 패키지는 정부 재정을 크게 악화시켰고 이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높은 공공부채는 향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장기적 결과. GFC는 금융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규제 강화.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 다드-프랭크 액트와 같은 법안은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B. 통화 정책의 변화 중앙은행들은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고 경제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도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C. 공공신뢰 및 정치적 영향 위기는 금융기관과 정책 이반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경제개혁과 더 큰 금융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의 부상을 초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 정책 변화를 촉진했습니다.